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LH의 익산시 공유부지 수익 모델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 모델 개발과 연계된 익산시 신청사 건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고 LH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 시립교향악단 설립 예산 시의회 상정에 대해 음악단체들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음악단체 6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설립 예산 상정은 개인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교향악단과 익산예술의 정당은 음악단체들의 시립교향악단 설립 요구에 따라 예산안을 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군산 음파호수 공원 인근에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한 농협 직원이 상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따돌림까지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하루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군산 8명을 비롯해 전주 3명, 익산 1명, 완주 1명 등입니다. 군산에서는 10대 초등학생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술집과 음식점, 편의점 등을 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산 지역 자가격리자는 327명, 익산은 499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째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278명입니다. 지역 발생 1,242명, 해외 유입 36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8만 481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2,059명입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군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1,0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와 함께 수업을 들은 같은 반 25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10대 미만의 초등학생인 군산 322번은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3 수험생이 접종에 나선 가운데 군산과 익산은 어제 900명가량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익산 3,800여 명, 군산은 3,200여 명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은 어제 150명에 이어 오늘도 150명이 접종하고 내일부터는 하루 500여 명가량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습니다. 군산은 어제 760여 명이 백신을 맞았으며 오는 23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자율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백신 자율 접종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9만 2천 명분이 공급됩니다. 자율 접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접종 대상을 선정해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대중교통 종사자가 1순위며 이어 민원 업무 공무원, 환경미화원, 학원 종사자,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19개 대상군입니다. 자율접종 1회차는 다음 달 14일까지, 2회차는 다음 달 하순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LH의 익산시 공유부지 수익 모델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 모델 개발과 연계된 익산시 신청사 건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다만 수익 모델 개발 이익금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익산경찰서와 상하수도 사업단 부지입니다. 익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LH 수익 모델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곳입니다.
익산시와 LH는 아파트 건립이익금 380억 원, 상하수도 사업단 부지 매입비 67억 원 등 447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예비 위탁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직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최종 결과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았지만 수익성 평가 항목은 기준치인 1.0을 넘긴 1.04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성 평가에서는 기준치인 1.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축 설계 용역비와 공사 1차분 비용 등은 청사 건립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LH 선투자금을 받을 필요 없이 연 1.8%의 이자율로 500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사업은 저 별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8월 10일 전후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수익 모델 개발 이익금은 익산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사 건립에 투입할 주택도시기금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LH와 함께 수익 모델 개발에 대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 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죠. 보완할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익산 신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 모델 개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KCN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모두 이적 처리하는데 28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이적 목표량 5만 톤을 처리하면서 남은 불법 폐기물은 138만 톤입니다. 이를 매년 5만 톤씩 처리한다면 앞으로 28년이 걸리고 전체 소요 비용은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행정 대집행 권한은 익산시로 일원화됐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인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에 전국에서 6곳이 경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익산을 포함해 강원 평창과 경북 포항, 충북 충주, 충남 서산, 전남 곡성이 공모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익산시는 함여릅 농공단지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를 입지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정보실사단은 오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시립교향악단 설립을 위해 4억 8천여만 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낸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음악단체 6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교향악단에 예산 쏠림이 있었고 이대로라면 개인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익산시 교향악단과 익산예술의 선당은 예산 쏠림은 없었고 음악단체들의 시립교향악단 설립 요구에 따라 예산안을 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익산시는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추경 예산안 4억 8천여만 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추진을 위한 예산안 상정은 이번이 4번째. 이에 대해 한국음악협회 익산지부, 아트오케스트라, 펠리체 등 익산음악단체 6곳이 예산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음악단체 6곳은 익산시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인건비와 공연비, 월세, 악보 대여료 등 익산시 교향악단에 1년에 3억 원씩을 몰아줬다며 예산 지급 내역과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편중 지원으로 익산시립교향악단이 만들어지면 익산시 교향악단을 위한 단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단체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임대를 하고 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이렇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시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에 익산시 교향악단은 고양시 교향악단에 1년에 3억 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점을 근거로 익산시 교향악단 운영에도 비슷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나왔던 얘기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3억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 1억 5천 그게 한두 번 있었나. 그리고 전부 다 7천, 어떤 때는 얼마 그게 이제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음악단체 6곳은 시의회 관계자와 음악단체장이 모였던 간담회에서
시립 교양악단 추진은 꼭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교양악단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 측은 시립 교양악단 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기에 이제 와서 예산안 상정을 지적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예산에 올리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꼭 해달라고 진짜 간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올리게 된 거였거든요. 진척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익산시립예술단 창단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익산 중앙동 일대 침수 피해에 대한 피해액 산정 조사가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액 산정 조사는 오는 20일부터 착수되며 2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손해사정사 5명이 투입돼 기초자료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며 주민 이의 신청을 받아 재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피해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을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최한 도내 14개 시군 대선 대표 공약 토론회에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대중공업 측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협의가 순조롭지 못하고 전체 재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사업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고 군산조선소가 이끌던 경제와 고용 창출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할 수 있는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추진됩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부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새만금 관련 예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책임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새만금 사업 예산은 4년 연속 1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이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 관장은 오늘 도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국립항공박물관장 사직서를 냈으며 조만간 민주당에 입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전환이 필요한 익산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관장은 익산 망성면 출신이며 금호공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습니다. 국토부 제2차관과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군산 음파호수공원 인근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 먼지 등의 문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음파호수공원 인근 공사 현장. 이곳에 지난달부터 모두 10개 동 665세대의 신축 아파트 건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 주민들은 군산시가 소음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65dB를 넘긴 70dB 이상으로 나왔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창문과 창틀에도 비산먼지가 가득 쌓여 환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음 피해라는 것이 7시부터 거의 저녁 5시까지 반복적인 소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소음이 정말로 집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소음이에요. 두 번째 피해는 먼지입니다. 여름에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요. 소음이 전혀 안 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그거에 소음을 저감하는 방안을 세워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또 주민들은 시가 3차례 현장 점검을 진행해 건설업체에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과태료를 3차례 부과하는 등 정당한 행정 처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좀 인척이 안 돼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장한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라든지 거의 이제 성수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정 처분이 한 달째 미뤄지고 있고 그동안 공사는 계속돼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령에 보면 좀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쪽에 소음특정해서 위반이 됐을 때는 명령도 내리고 처분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한 가지 소음특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행정 처분이 될 때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소요가 되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그 기간에 그냥 맘 놓고 그냥 공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난 6월 착공해 앞으로 2023년까지 계획된 아파트 건설 공사. 건설업체와 군산시, 인근 주민들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장수를 제외하고 도내 13개 시군은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 완주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기는 하겠지만 내일도 무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온열 질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발생한 온열 질환은 310명으로 60세 이상 노인은 173명입니다.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도로나 길가로 26%를 차지했으며 주택과 논밭이 뒤를 이었습니다. 군산의 한 농협 직원이 상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습적인 폭언과 따돌림까지 당했다는데 해당 간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모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A씨. 상사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과 노동청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과장이 고객과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서류를 집어던졌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월부터 이 농협에서 근무한 A씨는 상사의 모욕적인 폭언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서류를 던지고 눈에다가 힘을 주면서 어느 때인가는 야이 이렇게 욕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무서워서 근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조합장을 만나 B과장의 징계와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B과장의 고압적인 행동은 넉 달 동안 이어졌고 조합장마저 아들을 따돌렸다고 말합니다. A씨의 아버지는 결국 아들이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사표까지 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B과장은 A씨가 일처리가 미숙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화는 났어도 특별한 괴롭힘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막 집어 던지고, 직원들 앞에서 욕설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다 그렇게 했다고 해버리니까 청원에도 올라와 있고 지금 한 사람은 거의 매장 수준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 저는 억울한 거죠. 조합장은 A씨가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따돌림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온전한 정신에서 사표를 낸 게 아니라며 사표 반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대상업체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군산시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 가운데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한 제조업체로 지난해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 등 120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 범위는 최종 생산품의 1년 동안의 물류비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보조와 자부담 비율 각각 50%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산업혁신과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군산 상권활성화재단이 전통시장 온택트 체험 사업을 군산에 이어 다른 지역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전통시장 온택트 체험은 신청자에게 요리 체험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용 키트를 배송해 줌을 활용한 실시간 체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같은 체험은 지난달 군산의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이달부터는 전주와 천안, 서산 등 모두 1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불법 좌회전을 하던 트럭과 직진하던 승용차가 부딪혀 10대 4명이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4시 6분쯤 전주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14톤 트럭과 벨로스터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19살 A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 성경찬 도의원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성 의원은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인 상한선 76,985명, 하한선 25,662명을 그대로 유지하면 농촌 지역 선거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같은 선거구 획정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구수가 많은 특정 도시가 광역의원 정수를 잠식하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치르는 장례 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관련 시설이 확충됩니다. 전라북도는 일선 시군이 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이행과 국비 확보 등을 적극 도울 방침입니다. 전주와 남원 승화원은 낡은 화장시설과 화장로를 개축하며 정읍과 고창은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전주와 군산, 정읍의 봉안당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인재 1,009명에게 장학금 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학업 성적 우수 학생을 비롯해 예체능 계열 장학생, 다자녀 장학생, 취약계층 장학생 등 모두 1,009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대학 진학생 장학금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립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위해 도서관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8월 3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는 도서관 문화학교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잡는 과학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코딩 등 25개 강좌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1일부터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면 됩니다. 어린이들이 새만금에 대해 탐구하고 상상해보는 그림 그리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10월 1일까지 만 12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새만금 어린이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469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오는 10월 시상할 예정입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그림은 주요 KTX 역사 전시와 새만금 방조제 너울 쉼터에 영구 전시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비타민 분석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영국 환경식품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국제식품 영양성분 분석 능력 관리 프로그램에 응모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B1과 B3 분석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비타민 B1과 B3의 분석 시스템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국가 표준 식품 성분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가 동산 여울 휴먼시아 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를 치매 극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가 자매 결연을 맺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직거래 장터를 월명체육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군산 드림교회가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해달라며 나온 3동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으로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홀몸 노인 등 총 71세대에 선풍기와 여름 이불 세트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35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3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